원희 시기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쇼 2주 만에 찾아뵙는 분이 있죠. 네, 자기소개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2주 만이에요? 오랜만에 와서 얼굴 까먹겠다. 아닌데, 그러네요. 1주를 쉬면 2주 만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한 주만 쉬어도 2주 만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본인이 외국 갔다 왔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발칵 뒤집혔는지 죄송합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아니면 예. 외국에 가서 아예 그냥 모든 미디어와 완전히 단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단절하지 않고 국내 상황을 주시하면서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내 언론을 주시했는데 역시나 답답하다. 핑크볼님께서는 구독자 41만 축하한다고 이렇게 엄지척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에 아마 구독자가 42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상문 PD 현재 몇 명이죠?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좀 보내주시고요. 그걸 또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바다님 반갑습니다. 주윤발생이 모셨군요. 새벽 아침님, 그리고 바람꽃님, 그리고 택급비님, 반갑습니다. 택급비. 예, 어떤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모릅니다. 안성민님 반갑습니다. 지금 네. 현재 구독자가 계속 늘었어요. 지금 이제 30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왼쪽에도 광고가 한 개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이제 광고가 점점점 스픽스 이름을 달고 나오는 광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만큼 스픽스의 영향력이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품력을 갖춘 상품들이 계속 콜라보를 통해서 스픽스 구독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스픽쇼를 보니까 예. 이게 뭐 이제는 저의 공석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약간 쫄았지. 쫄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주제가 너무 좋아서 예. 주제가 사실 좋았습니다. 실제로 주제가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인력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박영식 앵커와 같은 이제 출중한 자원이 빠졌을 때는 아이고 참. 더욱더 긴장해서 방송을 만드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영식 앵커가 있었으면 훨씬 더 조회수가 늘어났을 텐데 박영식 앵커가 없어서 네. 조회수가 1일 기준으로 네. 110만 회를 넘었었어요. 그리고 115만, 120만 회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명실상부한 방송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방 시작은 500명 넘어가면 바로 그렇죠. 네. 시작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는 개싸움판 대 진실투쟁 뭐 이렇게 저희가 잡아오긴 했는데 아마도 저희가 특집이라고 일단 달아놨기 때문에 양평 특집이 또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양평 특집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개싸움판 속에서도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제 이런 일념으로 저희들이 보도에 임하고 있고요. 특종을 했던 분도 모시고 또 직접 국회에서 폭로했던 의원도 모시고 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반드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런 일념으로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편은 한 이틀 만에 1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놀라시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덕구 의원 편도 인터뷰를 하고 한 이틀 만에 단독으로 보냈던 그 인터뷰가 한 9만 회 정도를 가고요. 이걸 이제 제 방으로 저희들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다 통계를 보니까 강덕구 의원 인터뷰가 여러분들께 전달된 게 한 20만 회 정도가 되고요. 한 3일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뭐 한 이제 4, 5일 정도 4, 5일 되는 것 정도 같은데 만에.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고 강덕구 의원 누군지 잘 몰랐는데 또 스픽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강덕구 의원이 많이 알려졌고요. 네. 저분 도대체 고향이 어디야? 이런 분도 있고요. 저분 국회의원 맞아.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데 우리 동네 구 의원님 아니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네. 어쨌든 강덕구 의원이 이번에 네. 양평 게이트를 국회에서 최초 폭로하면서 앞장서서 하시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그 인터뷰 섭외하면서 식사를 좀 했거든요. 간단히. 네. 이분이 나이가 많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겠어요? 강덕구 의원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강덕구 의원이 어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말을 희한하게 하네.
아이 지금 뭐 홍성길 님 고맙습니다. 진정 네. 상식적인 방송 스픽스 화이팅. 그 다음에 사기꾼 일당 몰아내면 그게 보양식이라는 SKA님. 오늘 조영업님 초복이구나. 진실을 꼭 알려주길 바랍니다. 박영춘님 저희들 네. 스픽스 칭찬해 주셨고요. 네. 정태경님께서도 정계환 대표 힘내세요라고 하셨는데 우리 정태경 선생님도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이 이야기했으니까 좀 예, 할게요. 예.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이 동생이다.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저보다 한 몇 년 위이신 것 같고 제가 사실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저보다 한 5년쯤 위시더라고요. 5년 위셨어요? 예, 그래서 63년생이신데 64년생 뭐 이렇습니다. 4, 5년 위인데 그 한 점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형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강덕구 의원이 정계환 대표한테 형님이라고 그 그랬다고요?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형님이 이거 딱 척하면 삼천리인데 그래서 저보고 본인보다 제가 한 3, 4년 위라고 했어요. 내가 그날은 정말 모시하고 같이 있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덕구 형님은 거울을 안 보시나 봐. 아니 근데 이제 액면상으로 봐도 사실 당연히 정계환 대표가 더 연하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재인님 말씀대로 제가 일단 젊어 보인다 이런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어찌됐든 네. 이제 강덕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네. 또 굉장히 고맙다는 이제 표현을 하셔서 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스픽스가 이번에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를 하면서 스픽스를 믿어주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도 생방 중에 500분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셨네요. 저희들 이제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고 또 널리 전파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구독, 좋아요, 주변에 구독, 전파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정말 성심성의껏 열정을 발휘해 주시는 이런 노력 덕분에 예. 스픽스가 40만을 돌파했고 이번에 양평 게이트를 하면서 또 한 5일 사이에 뭐 7, 8천 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또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이게 스픽스가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초에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과 손을 꼭 잡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가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박인수님, 공공님, 저공비애님, 홍성칠님, 끽따거님, 김서연님, 마음하나님, 새벽아침님, 이영숙님, 수영조아님, 서태훈님, 더탐블랙님 그리고 박용구님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사실 뭐 지난 한 주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스픽스를 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말과 월요일 사이에 제가 느끼기엔 사실상 물타기 보도인데 뭐 좀 더 점잖게 표현하면은 양비론이라고 보이고요. 언론사들 대다수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김건희 고속도로 대 민주당 고속도로 프레임으로 전환이 돼서 오히려 민주당이 탈출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보도는 종편에 더 많이 나오고요. 종편에 나온 이제 패널들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본질을 많이 비껴간 것 같아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픽스를 보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특집 스픽쇼를 만든 이유도 이게 개사원판이냐 아니면 진실을 향한 정말 목숨 건 투쟁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기자 출신, 이제 본인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밝혀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양비론, 개사원판, 봐라 임마 이놈이나 저놈이 다 똑같다. 이러면서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또 언론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 뭐 진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익에 따라서 막 쏟아내요. 그러고 나서 뭐 정말 과거에 검토했던 몇 가지 사실들 다시 끌고 나와서 그때 검토했으니까 그럼 그때 검토했으면 지금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칠 것이냐 아니면 스픽쇼 S라도 특집으로 방송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혹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생각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정말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거리의 투사들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 스픽쇼의 주제는
이것이 개사원판이냐 아니면 목숨 건 진실 투쟁이냐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것을 개사원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어떤 분? 그 유명한 국민의힘 유명하진 않죠 이제. 아니, 솔직히 유명하지 않잖아요. 아니 당 대표인데 유명하지. 당 대표인지 모른다니까요. 5천만 국민 중에 3천만 아니 4천만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 싸움을 갑론을밭식 예. 논쟁으로 예. 몰고 가시는 네. 이름 없는 한 정치인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먼저 듣고 예.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모 국회의원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꼬를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제 탈출구가 필요한지도 상세히 저렇게 안내해 주시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네. 시대의 또 인물 영웅 김기현 의원께서 나오셨고 예. 또 그 옆에 계신 분도 연방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 열이 나는 분들은 집에서 고함을 좀 지르면서 방송을 보시고요. 꾹 참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열을 불어드릴 테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서정직 선생님께서는 예. 갑장 화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 보내주셨는데 아마 그 갑장은 박영식 갑장일 수도 있고요. 저희 예. 갑장일 수도 있는데 예. 느낌상 박영식 우리 앵커의 나이 예. 때는 갑장이라는 소리 안 하죠. 그렇지 안 하죠. 서정직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택커비님도 5,000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김기현 국힘 당 대표의 저 이야기 느긋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옆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이 방송을 본 소감부터 먼저 박영식 앵커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가짜 뉴스와 괴담이라고 어쨌든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일단 저는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게 일단 초반에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물론 저희 방송 많이 출연하시는 안진걸 소장을 비롯해서 강덕구 의원 또 김두관 의원이 이 내용을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초기 보도나 초기 발표와는 다르게 지금 국면이 좀 전환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입장 발표가 있었던 거라 그 시기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이라고 치부할 만한 것인가?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관계와 팩트만 봐도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한 분기점 근처에 있냐 없냐? 그 부분은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가 괴담이고 가짜 뉴스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뒤 안 따지고 결과적으로 보니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했다. 그래서 민주당 때문에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를 못하게 됐으니까 민주당이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야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바보라고 알아도 심하게 얘기하면 개돼지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도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고 있느냐. 국민들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고속도로가 원래 양서면으로 종점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강상면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 왜 바뀌었나? 예. 이렇게 묻는데 이 물어본 민주당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시킨다. 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이게 괴담 수준이었다고 몰고 가면서 저렇게 그냥 나와서 고개 끄덕거리는 옆에 계신 분과 당당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부활을 이렇게 이제 찔러 놓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십시오. 언젠가 갚아드려야 되는데 그 기회가 내년 4월에 올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앞뒤가 바뀌어도 위아래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고 정말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면서 저렇게 넘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공님, 수영조아님, 우리 임경진님, 드디어 탄핵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까지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르킴님께서는
2번을 찍은 분들과 국민의힘은 프레임으로 이슈를 덮으려고 하지 과학이나 괴담이라 하면서 정작 내용은 없다. 뭐 이런 댓글도 주는데 이렇게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이 사안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가짜뉴스와 괴담이라고 치부하시는 여당 인사나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까지 쭉 다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아니 야당 안 해보셨습니까? 다들 야당을 해보셨잖아요. 야당의 원래 목적은 정권에 대한 견제, 의혹이 있으면 발표하고 그 의혹을 해명하는 몫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근데 해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납득이 어려운 것이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본인들은 야당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늘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장관이 설명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설명하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태훈님께서 슈퍼챗을 엄청 쏘아주시면서 국힘들아 민주당 헛발질 때문에 총선 승리할 것 같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왜 저렇게 하느냐.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자, 여기에서 진실의 열쇠가 하나 풀립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국힘 당대표나 국힘의 관계자나 원희룡조차도 예. 국민들이 이번에 완전히 국힘이 걸려들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지? 라고 궁지에 몰렸는데,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새빨간 거짓말로 마치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당을 공격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이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네. 이걸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국힘 전체가 공멸할지 모른다. 보수 세력 전체가 공멸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하면 끝이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극단적으로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완전히 상상 초월의 행동을 해버리죠. 네. 아니다라고 우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언론이, 참 보십시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이 한 4, 5일 정도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역공을 할 수 있는 반론 또는 그런 일종의 논리적 근거들을 찾아가지고 와서 일제히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복귀해야 될 게 나옵니다. 복귀. 원희룡은 왜 그 시점에 그렇죠. 궁지에 몰릴 때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고 네. 전면 백지화라고 하는 자칭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왜 전면 중단을 선언했느냐. 이걸 설명해요. 그렇죠. 김기현은 이걸 설명해요. 네. 지금 그 근거가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2010 몇 년부터 뭐 검토를 했고 또 국토부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올라온 안이 있다. 이것도 지금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2022년 7월 18일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네. 국토부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무슨 용역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고 저게 그러니까 막 사실관계가 다 뒤섞이는 섞여가지고 거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희룡은 그 시점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논쟁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중단을 선언하고 이거 나 이 정부에서는 안 해. 다음 정부에서 하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돌아가 버리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막 이제 여러 이제 보도들이 며칠간 쏟아지면서 어느 자리에 가서도 또 다른 의견 들으실 거고 막 이제 이런 어떤 반복들이 오고 갈 겁니다. 논쟁도 하실 거고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왜 도대체 급하게 변경을 했는가? 노선을 왜 바꿨는가?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은 핵심은 누가 왜 이 변경안으로 그 길고 긴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뒤로 하고 돌렸는가예요.
그것만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제공비행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국짐은 항상 일관성 있게 국힘이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우선 국힘은 항상 일관성 있게 대사 하나 정해지면 상대방이 반박해도 계속 기맞고 떠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요즘 안모 씨가 좀 뜨죠. 한 번씩 전화하면 전화 연결도 해주신 분, 요즘 스타가 돼서 이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뷰도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원래 싫어했는데 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말 더 싫어한다는 그분. 예전에 제가 가깝게 지낼 때는 전화하면 바로 받는 분인데 요즘 전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힘들어요. 그래도 참 진짜 이분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예. 열통 터지게 하여튼 기자회견을 하고 계신 민생경제연구소 최초 시민단체 폭로자입니다. 안진걸 소장의 김기현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 싱크 잘못됐습니다. 네. 어쨌든 싱크 예. 잘못된 게 제가 잘못 예, 읽었습니다.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네. 반론을 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 영상 보시겠습니다. 양평 군민들 위해서 당연히 원하는 대로 뚫려야 되고 필요하면 그 강화면이라든지 그 가까운 곳으로 IC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양평 군민만 문제가 아니라 이 게이트가 매우 심각한 게 서울, 경기, 강원, 넓게는 충청북도권까지 굉장히 영향을 받는 중대한 도로입니다. 2조 원대에 달하는 공사비가 책정됐는데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얼마나 들었냐면요. 최소 25억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25억만 지출되었겠습니까? 그동안 이걸 10수년간, 20년 가까이 양평군, 경기도 또 뜻있는 많은 분들이 예산과 많은 공적 자원을 활용해서 2021년 5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통과가 최종적으로 그나마 잘 통과된 아니거든요. 예. 열정적으로 하는데 열정적이고 역시 기자회견도 네. 숨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진걸 소장이 모든 게 좋은데 조금 짧게 하시면 더 좋은데 우리 방송할 때마다 늘 생각해 짧게 하면 좀 더 좋은데 100점 주고 싶은데 네. 꼭 80점밖에 못 받는데 네. 좀 길게 하는 게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진걸 소장의 기자회견을 제가 짧게만 요약을 하자면 지금 안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원안이 무산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이걸 왜 게이트라고 부르냐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게이트라고 명명한 것일 텐데 다만 그 배경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그 긴 세월 동안 무려 길게 보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민 의견 다 들어가지고 어찌됐든 그 두물머리 교통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 원안 KDI에 심지어 용역까지 맡겼는데 KDI 아시죠 여러분? KDI 그 용역을 뒤로 하고 변경안으로 돌리면서 지금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제는 국토부에서 변경안이 더 좋은 안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원안을 무산시키는 분위기가 되니까 원안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이 의혹을 밝히자가 안진걸 소장의 기자회견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안진걸 소장이 저렇게 기자회견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약간 디스를 하지 않습니까? 좀 짧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자마자 우리 지금 1000명 예. 이상의 지금 1084분이 보고 네. 계십니다. 예. 야, 이런 분들이 막 안진걸 정남 최고다님, 안진걸 최고, 그 다음에 존경합니다. 서태호님, 세라피나님, 그리고 남서정환님, 호시우행님 이렇게 해서 어디 안시냐 뭐 이렇게 하셨고요. 이거 뭐 JJJ님, 핑크볼님, 그리고 나리아님, 아이고 좀 읽어주세요.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안진걸 조진경님. 소장이 네.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 칭송을 하고 계신데 예. 저도 칭송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새벽 좀- 아치님, 세라피나님, 뭐 등등 더탐블랙님, 더탐블랙님은 그래도 좀 공감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짧게 크크 이렇게 웃어주셨고 김서연님은 안진걸 소장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뭐 이런 말씀 주셨고 우국중능님께서는 워터게이트처럼 비리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대응도 더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하라 이렇게 하셨고 대한민국이 전자정부이기 때문에 자료는 차고 넘칠 것이다. 국정조사 나서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국중년님께서 예. 정말 정치평론 10단의 예. 경지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별이총총님은 지금 그 인근에 짓고 있는 휴게소 공사업체도 최은순 그러니까 대통령 장모의 지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몰랐던 내용이라 가지고 실제 이게 어디서 보도됐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렇다면 심각한 거겠죠.
태극비님, 안진걸 소장님 우리 함께요. 국민이 이긴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스픽쇼에서 정계환과 박영식, 영희, 시기와 완이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안진걸 소장이 걱정한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변경안을 국토부마저 고수하고 왜냐하면 지금 원안으로 돌려버리면 변경안이 구린내가 난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꼬라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영상을 좀 준비한 게 더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요. 펄펄 날아요. 아이, 뭐 이제는 펄펄 나는 게 이제 제대로 스타 이제 장관.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에도 나오던 개사원판이 됐으니까 펄펄 날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오늘 동안은 네.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요. 하루 네. 딱 24시간 지났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모든 싸움을 국토부 직원과 국힘 쪽으로 공을 넘기고 본인은 몸을 사렸는데 네. 오늘 오후 3시 지금으로부터 5시간쯤 전에 네. 원희룡 장관이 직접 예.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궁금하실 텐데요. 쇼츠 영상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요.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처럼 보였어요? 잠깐만. 축하 화환인데 예, 응원 화환처럼 보이는데 출처가 원희룡 TV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TV의 운영자는 원희룡이에요? 아니 원장관이 직접 자기의 그 페이스북하고 네이버에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준비하면서 저걸 가져왔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보면서 여러분 저기에 숨은 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밀. 자, 발견하셨나요? 저 화면을 정지화면을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정지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스틸이라고 부르는데 예, 멈춤 화면이죠. 멈춤 화면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스틸 한번 뭔지 한번 잡아주세요. 보셨습니까? 잡아주실 수 있어요? 저공비행님 비슷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저공비님이 다 얘기했어요? 같은 업체. 그리고 랑님께서는 셀프 화환 국화가 아니어서 아쉽. 그 다음에 국화가 아니어서 아쉽. 아, 이게 너무 좀 섬뜩한 말씀인데. 뭐 예를 들면 다 똑같다 공공님. 석환정님 필체가 하나네. 아, 그 다음에 200 썼나봐도 있고요. 응. 희룡아 글씨체가 다 똑같네. 아. 그리고 거구들은 분리할 때마다 화환쇼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윤종유님 올려주셨고요. 김세현님은 같은 가게에서 왔네요. 모양이 똑같아요. 자, 글씨체도 같은 가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말씀 잘못 드리면 예, 우리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똑같이 화환이 한 30개쯤 있어요. 서체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띄어쓰기는 한 개 있고 안 한 개 있어요. 그러면 네, 보통 자진해서 네,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이 궁지에 몰렸다. 네, 이렇게 하면 꽃집에 연락해서 보내겠죠.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박영식은 아이고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는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치. 경상도 사나이가 보내는데 화이팅. 그다음에 다 다를 수 있죠 메시지가. 밤에 돈 세다가 그냥 잠들기를 꿈꾸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대 이런 거. 그렇지. 충청도에서 메시지가 다를 수 있죠. 다 달라야 다를 되잖아요. 수 있죠. 메시지가 다 달라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님 힘내세요라는 단일 구호를 우연의 일치로 저렇게 했을까? 우연의 일치로 화환을 한 4, 50개 보냈는데 다 똑같은 글씨였을까? 근데 이거를 지금 쇼트 영상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보죠. 아, 대부분
아, 오케이. 대다수 비슷하죠. 다수가 대다수 비슷하죠.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 리본도 똑같다라고 보신 분이 계시고 꽃값을 누가 지불했는지 조사해라. 국민 세금 아닌지. 김영숙님께서도 양평 게이트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야, 임경진님은 초등학생도 유치해서 안 하는 자작극이다. 위에 리본이 똑같아요. 아마 이제 저게 저희들이 아마 첫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쇼츠가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촉이 좋고 사실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 예.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 같은데 어쨌든 꽃가게에서 똑같이 출력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문구를 이렇게 하라고 오다를 냈겠지. 예. 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것들이 원장관을 지금 현재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 잘했다. 이런 게 지금 엄청 배달이 되었다고 원장관이 직접 네. 저걸 올렸습니다. 댐미 무어님 진짜 가지가지 한다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소금 한 포대를 뿌리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셀프 응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또 우리 구독자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시청자가 무려 1240명. 40명이고요. 네. 와, 슈퍼챗 오늘 6만 원이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구독자는 방송 시작 때 41만 9,893명이었습니다. 42만 명에 100 아니 이제 67명 남았어요. 잠깐 말 좀 끊지 말고 107명이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41만 9,933명이 되어서 67명 있으면 42만 명 돌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생방을 보고 계신 1240분 중에서 1253분으로 또 늘었습니다.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 또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면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에 대한 애정이고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분, 약 1300분 보고 계시는데 영상에 붙은 좋아요가 800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아주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공공님께서는 자, 이장님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떠리라 보십니까? 와, 촌철살인 너무 훌륭한 질문이어서 대답은 박영식이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장님 아니 왜 이 나한테 사건의 결말은 결론을 얘기하라 그래? 아, 원래 네네. 일단 이제 요즘 내가 원희룡 장관한테 배운 게 있어. 뒤집어 씌우기. 좋습니다. 일단 기회가 올 때마다 뒤집어 씌워놓고 네.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이 대답하면 되겠다 싶을 때 훅 끼어들어서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태의 적어도 원희룡 장관에 대한 결말은 저는 예상은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답을 할 때 20초 이내로 계속 답을 해서 티키타카로 빨리빨리 가서 오늘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1253명, 1253명을 2000명까지 높이는 스픽쇼 사상 최고의 동접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문사항을 저한테 20초 넘게 얘기하셨는데 빨리 하세요. 하여튼. 아니 저 20초 안에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제일 잘 마련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의 핵심은 제가 누가 권한을 사유화했고 원희룡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또 누가 이런 짓을 시작을 했는가에 이제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은 잘못하면 저쪽 그 학교 갈 수도 있다. 학교 갈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제가 짧게 예측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폭로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폭로전? 이 정도 사안을 바꾸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집단이 개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개입된 집단 중에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와 폭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업, 다운 이런 것은 의미가 그냥 없다? 공방으로 지속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원장관이 직접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정 과정에서 원장관이 바꾸게 되었느냐 저는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무기명, 익명 그리고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책임 보고요. 당사자, 이해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건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정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자,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뭐 박사과정 이런 거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어찌 됐든. 네. 그래서 이제 이 일과 관련된 최초의 출발 지점은 원희룡 장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최초의 출발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최초의 출발지고 원희룡 장관은 경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종착지는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이 어디냐? 시발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원장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뭐 자작극이 아니고 전국에서 아주 팬심이 두터우시니 네. 많은 지지자들이 환을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글자가 비슷하고 서체도 비슷한데 내용이 더욱더 비슷해서 어쨌든 그것은 본 것이니까 소개만 해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젊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네. 이런저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자, 어떻게 올려놨는지 여러분 한번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아하. 저질, 존재감, 원희룡의 막장 인질극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추진하이라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을 엄청나게 세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인데 장관의 정치로 책임을 져라. 근데 무게감이라는 게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오버하고 있다. 그래서 장관 스스로 야당의 주장을 빌미로 또는 양평 국민의 인질로 삼고서 막장 인질극 벌이지 말라. 중단해라. 뭐 옳은 말씀하셨네요. 옳은 말을 했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또 댓글 창이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아요?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막 이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합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얘기할게요. 박용진 의원조차 나서서 이거 지금 오바다. 충성 경쟁하다가 원희룡 완전 걸렸다. 그리고 이런 올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도 종점이 명확하게 지금 양서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이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제 도그 보이스 하지 마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박용진 의원이 오랜만에 바른 말을 하시길래 네.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 박용진 의원조차 여기에 뛰어들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 갑자기 여기에서 막 그 과일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장난 시계라는 표현도 등장했어요. 그리고 또 뭐 밀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 맞는다면서. 고장난 시계도 한번 아이고 이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럴 때는 싸우자, 손잡고 가자 이런 분도 계신데 어쨌든 박용진 의원까지 나서서 원장관 저게 말이 안 된다. 여긴 저게라는 건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시청자가 무려 1,447명이고요. 슈퍼챗도 6만 원 보내주셨는데 음. 여러분들의 지금 폭발적인 서백조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구독자 수도 41만 9,954명으로 좀 있으면 이제 오늘 저희가 42만 뚫고 가네요. 46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46명은 저희가 그래도 확보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42만 될 때까지 우리가 방송을 한다 그냥 그럼 오늘. 지금 오늘도 지금 현재도 시간당 보니까 네. 시간당 한 5만 회 정도의 조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500분 정도 되니까 네. 1,500명이 보고 있으니까 1,500조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미 업로드 해놓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예. 어쨌든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예. 스픽스가
조금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이 드로님 같은 결의 비판을 하자면 놀고 있는 거죠. 뭐 저는 사실 원희룡 장관이 저거를 원희룡 TV 내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찍어서 올렸다는 것조차 정말 한심합니다. 네.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장관은 임명직 장관이 국무위원인데 지금 개인의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 지금 응원받고 있다고 그거 해가지고 SNS에 올리면 그거 뭐 좋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한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기왕에 좀 열을 올려드리는 김에요.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왜요? 올려달라. 올려달라? 하면 제가 또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은 줄 얘기 한 방 먹는다오. 최강수님, 나쪽 가서 쇼츠 올리고 싶냐? 맞아, 잘린 것 같으니 자작극 수준들이 완전 유아스럽네. 어쩌라고 희롱아. 사용자님 고맙습니다. 그루시아님, 그리고 에라이님, 태급비님, 한우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드로님은 우리 전직 당대표에서 꾸중을 하셨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룰루랄라님. 감사합니다. 원희룡 장관님 양평고속도로 단독 드립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혈압 올려주세요. 그린피스님 하셨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발언보다 더 센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좀 우리 장관께서 좀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나. 오바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이 정책 공세라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야당 공개 항상 기승전 김건희 여사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의 공세가 그렇다는 건 알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예.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주민들 또 국가 사업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무 야당의 공격에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게 이게. 지금 고장난 시기에 청주 길량맘님, 김서연님 이게 나라입니까? 얘가 또 과일 이야기해 주시고 서태우님 살아있었네. 뻐커사위 이렇게 하셨고요. 서태우님 참 표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상임님, 조진경님. 정문희님은 상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둔 이유가요. 다들 지금 원희룡 장관 편든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또 혹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왜 윤상현 의원은 나서서 은근히 찔러서 네. 잘못됐다고 했을까요? 대답하세요. 총선용이죠, 뭐 총선용. 뭡니까? 왜 총선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도를 노리는 거죠. 중도를 노린다. 중도를 노린다. 저분이 지역구가 어디죠? 저 수도권이죠, 수도권. 인천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구 을. 을 지역구죠. 음. 남영희 위원장하고 싸워야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민감하게 이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인터뷰 과정에서 저렇게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는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찌됐든 총선에 관심이 있거나 차후의 정치 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도권은 아닙니다만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지적을 또 오늘 했더라고요. 자, 서태우님이 탈출하려고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101세 표차로 이긴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런 분들은 좀도 신경 써야죠. 자, 그러면 잡아야지. 왜 지금 이렇게 발을 담그고 들어오느냐. 자, 지금 들어와서 얘기해놓고 나는 그때 원장관이 이런 이야기할 때 반대했다. 이 알리바이 지금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국힘이 다 잘했다면서요. 문제 없다면서요. 민주당이 원래 하자고 했다면서. 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국민들이 믿습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0명 중 7명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 수치 공개 정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자, 그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더라도 네.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론조사하기 이전에 감각적으로 알아차린 분이 계셨다는 거죠.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자, 101세 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큰일 났다.
지금부터 나는 삐집고 들어가서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원희룡 비판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야 이거 상현이 공천 못 받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올려주시면 계속 모카님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윤상현이 좋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는 강상면 쪽으로 유지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상면 쪽으로 유지하라고 하신 분 우리 댓글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 모카님. 모카님 네. 목화 모카님. 모카님 모카 커피 할 때 모카. 모카님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원안대로 돌린다. 이제 이것은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것저것 의견 다 모아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고속도로 계획안 나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 강상면으로 만약에 밀어붙이고 간다. 그래서 강상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은 목하님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답변 좀 주십시오. 제가 때로는 진행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답을 받을 권한 아닌 권한이 조금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어떤 자, 일이 박영식 일어날까요? 평론가 예. 만약 그렇게 해서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 강상면으로 가서 좋다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야당도 요구했고 국토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양평 국민들이 요청을 했어. 자 그걸 밀어붙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이 뭐 상식을 가졌다 이런 분이 아니라 수도권에 어쨌든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일단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지금 변경한 고수대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건 진짜 대폭발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불가능합니다. 라이킹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 주시죠. 공천은 받되 총선은 폭망.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수빈님은 윤석열 퇴진해라. 공공님은 주민투표에서 정당성 확보 강상면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주민투표까지 간다. 아니요. 아, 불가능. 주민투표로 주민투표 못할 갔다? 겁니다. 못 가요. 만약 주민투표 가면 강상면으로 갈 수가 더욱더 저는 없을 걸로 그렇죠. 보여요. 네, 맞아요. 양서면으로 돌리는 가능성이 높고 또 주민투표를 해야 될 만큼 이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국가의 국책사 결정을 지금 막 흔들린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그런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만세님은 지금 뭐 안진걸 소장이 좋아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의 의견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스타일 엘리님, 국힘 내년 총선 망했죠. 별이총총님,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이건 주민투표상이 아니죠. 그린피스님도 국책 사업을 무슨 주민투표로 하냐. 뭐 전수조사하자. 애환님 말씀 주셨고 이상희님, 이거 뭐 고속도로인데 국도 까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라입니까님은 주민하고 뭔 상관이냐. 박바다님도 주민투표로 은근슬쩍 타협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공론조사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다만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했던 전례가 있는지 첫째. 그리고 그런 국가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변경안으로 노선을 바꾼다? 이건 더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전례가 남기 때문에 여러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많은 국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권이 달려있는 다른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저도 동의하면서도 뉴욕 사는 존님 안녕하세요. 하이 뉴욕 존. 자, 한번 읽어주시죠. 뉴욕 사는 존님. 여보, 장모님 땅 앞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겠어. 뭐 이런 그래. 이제 농담 섞인 말씀 주셨고요. 영식아 그 고속도로 놓을 때 예. 떳떳한 장판도 한 개 갖다 놓아줘. 근데 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담인데 오늘 저기 이해찬 대표가 경찰 뭐 수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국힘에서 고발했다고 했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도 물론 이제 좀 이해찬 대표가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있어요. 네. 기사를 보시면 부정 이익을 획득했다라는 식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제가 뭐 실드가 치기가 어려운 건 있는데 다만 그런 상황, 그런 의혹 제기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다 맞아요. 네, 다 맞아요. 자,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관이 모르고 했다고 칩시다. 뭘 모르고 해요? 아니 거기에 김건희 일가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니, 자료가 다 남아 그것이 있는데. 객관적 아니 그러니까 아, 지금 오케이. 이제 가정. 가정을 해서 예, 예. 이제 그랬는데 거기 알고 보니까 거기 땅이 있어. 네. 놀라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오해받을 수 있잖아. 그럼 진행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싹 진행하다가 들켰어. 예. 갑자기 들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네. 자기도 이걸 은겁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야당한테 책임을 다 돌리면서 예. 나 안 해. 음. 지워. 음. 끝이야. 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음. 이게 국가의 장관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것이 진짜로 경제성에서도 옳다. 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회적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논쟁을 해서 이것이 좋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김건희 땅이 있으나 없으나 원한 대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강상면으로 가겠다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걸 논쟁 붙여서 논쟁해야 되죠. 근데 도저히 논란이 너무 심해서 못하겠다. 뭐 그럴 때는 다음 정부에 미루던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싹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들켰기 때문이죠.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덮었을 때 예. 아무 계산 없이 덮었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수없이 많은 소위 말하는 공작들이 들어간 거죠. 공작의 결과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꽃다발 같은 거 있잖아요. 환 이렇게 나온 거를 본인이 스스로 쇼츠에 올립니다. 물론 본인이 올리지 않겠죠. 참모들이 어쨌든 메시지 관리한다고 올릴 테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소리 들었습니까? 네네. 올라오시는군요. 아니 너무 하잖아요. 예. 웬만하면 제가 참 욕만 하고 말겠는데 그 정도까지 했어. 정말 이것을 묻고 이제 묻어버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습니까? 그거 밝혀내죠.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되냐고요? 예, 내년 총선 보십시오. 총선 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지금은 진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진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다고 여당에서 역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안은 그럴 만한 수준의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저는 뭐 원희룡 장관이 법적인 차후에 이제 실제 수사가 들어가거나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법적인 리스크를 알면서도 떠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자신이 승리하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고 봐요. 이제 김건희계 직계의 대선 주자로 거듭나기 위한 자신의 장사를 장관직을 활용해서 이번에 아주 잘했다. 실제로 이번에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장관들 못지않게 반열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고 지금 보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모 씨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 하는 유병호 사무총장급이 되었다. 그렇죠. 네. 근데 유병호 총장도 자신의 꿈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뭐 제가 들었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또 명예훼손 고소가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를 평소에 꿈꾸고 있었다고. 설마 뭐 어디 대통령 이런 건 아니죠? 나는 뭐 근데 그분의 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냥 그것도 뭐 군수도 엄청 이제 정말 중요한 직책인데 네. 뭐 하여튼 높은 데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질러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나중에 그거 된다 생각하면 지금 있는 사람 다 부하처럼 보일 건데. 그분은 어디 가서 나와바리 관리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분들하고 요즘 경쟁을 한참 원희룡 장관이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신데. 네네. 어쨌든 자 보수에서는 원희룡 대통령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타일리님 국무총리, 예, 그분 국무총리보다 좀 더 높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순신 만세님 총리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원희룡 언론 노출빈도 엄청 높아요. 기회 만났죠. 기회를 잡았죠. 노이즈 마케팅도 많이 노출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자 유병호 마을 이장감도 아닌데 대통령을 꿈꾼다고 제가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크로시아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씀 저희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음 하나님 세상은 요지경 이상임님 앞날이 캄캄하네요. 자 이영숙님 말씀처럼 민주당은 당차게 파헤쳐야 합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 모
꽁꽁당 200석 갑시다 이렇게 하셨고요. 예. 성상훈님도 감사합니다. 젤리스님 고맙습니다. 예. 하스로님도 역시 고맙습니다. 자, 이런 고마움이 가득한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 여기 와서 반드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네.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요? 광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안 예. 되겠습니까? 하필이면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아니 저희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광고 들어가니까 기운이 확. 아니 지금 방송 시간이 실제로 우리가 14분밖에 안 남았어. 아, 이렇게 그래요?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모르고 오늘 예. 지금 동접자가 무려 1,773명까지 올라왔어. 네. 슈퍼챗도 무려 8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방송 시작할 때 42만 명에서 107명이 모자랐는데 예. 지금 현재 정확하게 100명이 늘어가지고 7명, 이제 지금 5명. 이제 그래서 5명만. 109명이 지금 우리 방송 중에 구독자로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 아이,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화끈하게 예. 광고를 예. 하겠습니다. 스픽스 글래무어. 글래무어. 제가 해외 나가거나 국내에 있을 때 이렇게 발라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들은 써보신 분들대로 여기에 사용 후기 올려주시고요.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쓰시더라도 후회 없다. 예, 영식이 지금 보십시오. 저 글래무어 발랐어요. 어쩔 수 없이 광고하는 저 무성의한 아니 태도. 어쩔 수 없이 광고하다니요. 아니 제가 글래무어를 바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박영식을 때리지 않을 테니 이 스픽스 글래무어 하나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 오늘 처음 광고하는 겁니다. 네. 스픽스 광화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인데요. 네,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와, 저게 지금 20% 할인해가 3만 2천 원인가 뭐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먹어봤잖아요. 네,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고요.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 살롱 유기농 예. 베이커리 카페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데 네. 강서구에서는 아마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죠. 자, 우리 김진양님이 33,000원이라고 기다려주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2시 전에 주문하시면은 다음 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길 배송이 바로 되니까 2시 전까지만 주문해 주시면은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맛깔나는 쿠키 세트를 33,000원에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립니다. 젤리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살게요 하셨는데요. 지금 이 순간 자 스픽스 구독자가 4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빵빠레 보내주세요. 야. 와, 저희가 지금 저희 오늘 방송 중에 돌파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 중에 무려 이제 42만 명이 돌파가 됐고 스타일님 감사합니다. 나리아님, 정진용님, 라이킹님, 하스로님, 야. 한우기님, 아로치케이님, 오드리 예쁜님, 축하 동해바다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박수와 우렁찬 응원 덕분에 스픽스가 4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문희님, 아이고 축하 꽃다발, 장미 꽃다발 고맙습니다. 야. 우국중년님, DJ님, 읽을 수가 없다. 와, 너무 자, 많아요. 김영중님, 아르다님. 예, 체크티토님, 백운기의 공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섭섭하네. 백운기 앵커님의 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제가 좀 껴주세요. 그래도 또 백운기, 물론 백운기 국장님의 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잽이 안 되지. 그렇죠. 버퍼링이 시작됐다는데 그거 아닌가 지금 우리 PD 제작진 좀 확인 좀 하세요. 그리고 청주 길냥맘님, 정어리때 화이팅 해주고 박바다님, 아이씨 기분 째지네요. 박바다님 고맙습니다. 빵빠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스타일님, 물망초님, 김두봉님, 눈먼자의 도시님, 리님, 공정상지. 감사합니다. 야, 확실히 우리는 스픽쇼 하면서 네. 저기 유기농 쿠키 세트도 팔아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42만 명 돌파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42만 명으로 가버리네. 그래도 여러분 유기농 쿠키 세트 저 믿고 한번 사 드셔보십시오. 맛있고 좋으면 주위 분들 알려주시고 그리고 맛 없으면 반품 100% 받아서 제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로 팔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가셔서 스픽스 광화문 살롱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또 근무 시간 중에는 02-2668-3966 그리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 시간에는
직접 전화로 주문하셔도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유기농 쿠키 세트 꼭 이용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의 큰 힘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그 주변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기존 쿠키들하고 차이점은 많이 난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저공비행님 오늘 주소 좀 올려주세요. 빵빠레 쏘지 말고 글렌무어 쏘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글렌무어 특별히 선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저 우리 PD님께서는 밑에다가 우리 제보.co.kr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주소 보내주시면 근데 또 스픽스 저공비행님만 드리면 다른 분들 또 서운해하시잖아요. 아니 뭐 안 준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이항옥님은 선크림 진짜 좋아요. 60대인데 좋아서 손녀도 사줬어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린피스님 완이 시기가 열심히 한 결과죠. 축하요. 야, 우리 감사드립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봐, 앵커님도 잘한 거지만 사실 우리도 약간 했대. 아, 그렇군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천만다행이죠.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자, 박량희님 야. 빡친당도 잼나요 네. 하셨고요. 빡친당도 지금 프로그램 개편해가지고요. 완전 다르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예, 내일 7시 50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희들 고맙습니다. 스픽쇼도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동접 현재 1,546명이지만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까지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퀄리티, 질적 수준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쾌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저녁을 만들 수 있도록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예리한 고양이님 스픽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갑시다님은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곧 뒤집을 것 같아요. 국힘단 특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요. 실제로 민주당과 국힘의 싸움처럼 여러분 보이잖아요. 제가 비밀의 열쇠를 하나 더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민주당과 국힘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싸움이 된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과 국힘의 싸움은 형식이고요. 진짜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총선이 된다. 이 말씀이 저희 확신에 찬 의견입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지 기성의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총선이 되면 저희들도 거리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의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예. 이 양자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깝게는 아무튼 원희룡 장관 뭐 지금 리투아니아 같이 가셨다고요? 대통령하고. 예. 뭐 그 저기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논의하는 목적으로 가셨다고는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국내에 대형 폭탄을 터뜨리고 그것도 주무부처 장관이 가시는 건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뭐 어쨌든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밝혀내야 되겠죠. 지금 한우기님 말씀은 제가 전계환 이장님은 전봉중 장군의 후예다 이런 겁나는 얘기 하시는데요. 사실 뭐 성이 같고요. 예, 이름도 제가 그분과 그 우리 본이 같다고 하죠. 진짜요? 예, 전봉중 장군 저 존경하는 분이고 동학 그 농민운동과 관련된 책도 읽고 눈물도 흘리고 그 당시에 우리 민초들이 민중들이 어떻게 살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한우기님 말씀 맞지만 겁은 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 슈퍼챗을 또 사준 분이 계십니다. 박바다님. 예. 스픽스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겁니다. 우리 아바타님도 스픽스 늘 응원한다고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타일러님 이건 큰 사건이에요. 양평국정농단이다. 이제 아직은 양평 게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 정도 이게 게이트로 확정되면 이 단어를 또 쓸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도 그렇죠. 또 그 양평...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양평군을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평 게이트라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언론의 보도 준칙이나 예. 이렇게 또 다루는 한국기자협회 뭐 이런 데서 요거를 양평 게이트라고 쓰는 것은 좀 그러니 다른 걸로 바꾸자면 아마 바뀔 텐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양평 게이트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랑님은 예, 양평 게이트가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 네. 우리 슬민맘님은 뭐 이제 또 영문, 어이구 막 지금 후원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대통령 땅 투기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좀 기다려 보시고,
우리 꼬미엄니님 정어리 때와 한판 붙자 10,000원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플립 스케치님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파헤쳐 주시는 스픽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만 정어리 때가 달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특정 정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냐. 거기에서 늘 혁신, 균형, 정의의 마음으로 아닌 거는 아닌 대로 맞는 거는 맞는 대로 칭찬하고 비판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만 정어리 때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정어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도 만들고 있고요. 정어리를 가지고 로고도 만들고 있고요. 또 정어리 때 국민운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함께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특집 스픽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특집 괜찮았습니까? 저는 뭐 특집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방송을 한 80분, 90분 하니까요. 네. 조회수가 확실히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짧고 굵고 강하게. 그래서 오늘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 전화하면 또 10분, 15분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싱크를 한 1분만 처리하지 아니 저희 방송 저분 보고 또 싱크를 자를 수 없어서 계속 있길래 제가 좀 줄였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 소장님이. 지금 안 소장님 보고 계시지 못할 거예요. 워낙 바빠가지고 지금 언론사 인터뷰도 잘 안 된다고 서운해하실 하고요.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백운기 정치본색에서 예. 특별 인터뷰를 백운기 정치본색은 뭡니까? 진짜 국민의 방송이 됐거든요. 요즘 일일 조회수가 최대 55만 회도 갔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동접이 13,000이 넘더라고요. 오늘 15,000이 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15,000이 넘었는데 동시 접속.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지금 1,500명이 훨씬 더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10배, 100배 하고 고맙습니다. 계시는 우리 스픽쇼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게는 주인과 같고 정말 제가 노예처럼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15,000명보다 더 강력한 1,526분이 계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예. 안진걸 소장이 백운기 앵커와 특별 인터뷰를 했어요. 30분을 했는데요. 우와,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했어요. 왜요? 말 오래 할까 싶어서. 그런데도 말을 조금씩 오래 해요. 왜 이래. 그런데 안진걸 소장 인터뷰 시간에요. 네. 동접이 13,500명이 계속 유지가 돼요. 우와, 안진걸 스타 됐구나. 예. 그러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제가 안진걸 소장님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스타가 됐기 때문에. 네. 야, 그래서 참 예정을 잊지 않고 안진걸 소장이 저와 다시 만나야 될 텐데 요즘 너무 잘 나갔어. 그리고 댓글에는 안진걸 소장이 국회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국회의원 한 명 또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만나지 못하겠구나. 에라 모르겠다. 안 그래서 소장님은 절대로 국회로 가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그냥 그대로 남아 계시면 거리의 대통령인데 굳이 국회에 가가지고 일개 거리의 의원이 대통령. 되느니 거리의 거리의 대통령이 대통령.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리의 네. 대통령 안진걸 올 전화가 안 되던데 네. 그래 잘랐어 정말. 안 소장님의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는 거에 대해서 또한 대신 또 감사드리고 저 또한 또 존경을 하고요. 저 봐 벌써 줄 섰지. 나는 아니야, 그래도 줄 쓴 게 아니고. 나는 솔직히 질투한다고 그대로 이야기하잖아. 안진걸 그러면 안 돼. 전화하면 받아. 아니 저는 근데 우리가 메신저와 메시지를 좀 구분해서 보면 안 소장님은 원래 그 자체로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이제 메시지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정치 본색의 동접이 유지가 됐겠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였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메시지도 없고 또 메신저도 안 아니 되니까. 또 이거 이렇게 비꼰다. 아니 어찌됐든 안진걸만큼은 못 가겠더라라고 하는 보수 성향의 룡님 말씀 그리고 안진걸 소장 어제 밤 12시까지요. 진짜 방송하고 댕기면서 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고요. 네, 어제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 진거리가 정말 거리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네. 정말 우리의 박수가 전혀 아깝지 않고요. 예.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음. 그리고 남에게 모범이 되고 항상 사람을 키워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차라리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더라도 나는 좋습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뛴다면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대통령이라도 잘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 때 보면 아, 안진걸은 정말 거리의 대통령감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더 좋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날이 아닌 말씀 똑같습니다. 실제 안진걸 소장 착합니다. 근데 어제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이게 아니 좀 왜?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본인이 더 유명해지고 나서 저와 관계를 끊으면 뭐 내 잘못이지 뭐. 근데 이미 박영식은 줄 서잖아요. 딱 맞춰가지고 안진걸 잘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 계속 서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정말로 그 여러분들 안진걸 소장의 핸드폰 번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해놓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로 전화해서 민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심원정님께서 정말 저를 한 방 먹이시네요. 대표님 너무 치졸하십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치졸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현주님, 안진걸 소장님 양복 한 벌 사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주셨고요. 김지호님은 저의 편을 들어서 안진걸 전화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ROCK님, 이장님 화푸세요. 화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격려의 말씀 그리고 조언의 말씀 이 실시간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화를 담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구독자가 계속 늘어서 지금 현재 42만 36명의 이제 구독자가 저희들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으니 기존에 1000명일 때, 10,000명일 때, 10만 명일 때 저희들의 식구가 되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새롭게 또 구독하신 식구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스픽스의 제작진과 출연진은 더욱더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대한민국, 발딱발딱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함께 손잡고 정말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바람꽃님, 개환형님 밤에 뻥 터진 커커라고 하셨고요. 좀 읽어주시죠. 목이 지금 막 잠깁니다. 제가. 아니 언제 끝나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자, 예리한 고양이님, 한마은님, 척커 티토님, 이상임님, 세라피나님. 세라피나님은 정어리 때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스픽스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정어리 때 국민운동 상어 한 마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만 마리의 정어리가 한데 뭉쳐서 상어보다 덩치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백운기 앵커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정어리 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우리가 한 마리 한 마리 정어리가 돼서 무도한 세력에 좀 맞서 싸우는 그런 힘을 기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한 마리의 정어리, 박형식도 한 마리의 정어리, 우리 지금 글을 올려주시는 스타이엘님이나 아바타님, 이상임님, 넥스트님, 김조님, 윤정희님, 김진김님, 셰리피나님, 우리 또 꾸중하셨던 심원정님 모든 분이 네. 한 마리 한 마리의 정어리인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손을 잡고 100만 마리의 정어리가 되면 그 어떤 무도한 세력도 맞서 싸워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영숙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 응원해 주시고요. 열정이 빛나는 방송이라고 주셨고요. 예. 지금도 계속 우리 옆에서 말풍선처럼 예. 막 요거 아바타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눌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네. 100만 SLBM이 되자. 그리고 흑 미셸님 대구 정어리 이제야 들어왔네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방송한 거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스픽스 글래머, 스픽스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도 관심 가지고 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녹두장군 정계환 이장이라고 해서 녹두장군 좀 빼주시고 이장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우기님 고맙습니다. 무궁화님 감사합니다. 예. 김대환님, 님. 정진용님. 우리 콩냐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우리 콩냐님이 다큐 방송 제작한다는 거 언제쯤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계속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정리하고 있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결과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희재 대표 쪽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 10분 이상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인터뷰에 응해 주시지 않아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원사이드하게 할 수 없고 반대 의견이 좀 나와서 균형감 있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가람희님, 나는 장하는 정의리, 꼬미엄니님 부산 정의리시고요. 우국중령님은 국민이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그리고 마음 하나님 모든 분 비 피해 없으시고 힘든 시기 항상 건강하세요. 마음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과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아라고 올려주신 김대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